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국에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험은 봐야 돼. 그리고 합격은 해야 돼.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시험이 100점 만점이잖아. 그 100점 만점에 교직 논술이 20점이고 교육과정이 80점이야. 그런데 요번에도 교직 논술의 여러 선배들은 제 수업을 듣고 다 만점을 맞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교직 논술에 원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번에 제가 시험에 제시됐던 주제도 이미 적중을 했다는 걸 설명회 때 봤을 거예요. 자, 간단히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지도를 했겠죠. 하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걸 뽑아서 그거를 적중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한 해도 논제 주제를 놓친 적이 없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논술의 귀재예요. 그래서 글 쓰는 법을 알려드리고 수많은 연습을 하고 그 모든 글을 제가 첨삭해줘요. 왜냐하면 개별마다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청일 교직 논술을 듣고서는 만점을 맞지 못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안타깝게 19점 맞은 친구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은 이제 OT인데 강의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앞에 이론 수업이 1시간 정도 돼요. 보통 어떨 때는 또 1시간 넘을 때도 있지만 1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논제에 관해서 이제 연구실에 와서 개별 첨삭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이렇게 짧지?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첨삭 시간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강을 듣는 선생님들은 제가 이렇게 OT 자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료집에 보면 원고지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원고지 양식에다가 작성을 해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PDF로 하면 안 돼요. 아래 한글로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첨삭해서 보내드리기가 수월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글은 제 이메일 주소 OT 자료에도 놨지만 다음 점 넷에 가급적이면 3일 이내 이렇게 수강생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이제 첨삭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까 작성해서 근데 장점이 뭐냐면 어떤 연습 제가 제시된 주제를 무한 첨삭해 줍니다. 고치고 오케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 자세가 뭐냐면 이 논술에 있어서 진행되는 사항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첨삭한 글에 관해서 자기의 쓴 글을 저한테 꼭 보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글을 꼭 원고지 양식에 작성하셔서 원고지 양식 아니죠? 보내준 양식에 따라서 제 이메일 주소로 3일 이내에 보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시험 패턴이 바뀐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그전에는 원고지 양식이었죠. 원고지 양식. 이렇게 원고지 양식에서 이제는 줄글로 바뀌었죠. 이렇게 줄글로 바뀌었고 전에는 1200자 안에 쓰라고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양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도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있으면 가급적이면 한 페이지는 넘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숙지해서 여러분들이 양에 관한 연습도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오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번에 나온 주제가 제시된 게 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이해가 있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의미라든지 학습 공동체 이런 걸 물어본 거죠. 시험에서. 그래서 여기 제시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올해 나온 주제야. 그래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개념 쓰는 거, 또 학습 공동체 특징 쓰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작년도 모의고사 2022학년도 9월 10월 모의고사에서도 여기 나왔듯이 뭡니까? 학습 공동체 효과 서술하기. 자, 그 다음에 2021년도 연습했던 연습은 뭐가 있어? 함께 만드는 교육과의 의미를 두 가지 쓰셔. 이렇게 뭐냐면 연습을 다 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적중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첫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부단히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히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쓴다는 각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출발하겠어요. 교재 18쪽을 펴놓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 서술이라고 하죠. 무슨 서술? 논리적 서술. 그러니까 논리적 서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합리성이 있어야 돼. 합리성. 즉 글에 있어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일맥상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구조들을 배우고 나서 글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 써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에는 원거지 양식에 이제 구합돼서 제기를 했지만 이제는 줄글로 되어 있으니까 뭐 띄어쓰기나 이런 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단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수정된 부분은 두 줄 긋고 수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서 말하고 싶은 뭐냐면 교재 18쪽에 나왔듯이 과연 논술 쓰기의 핵심이 뭐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우리가 글이 서론 있고 또 뭐가 있고 본론 있고 또 뭐가 있고 결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서론의 기능이 있고 또 본론의 기능이 있고 또 결론의 기능이 있다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8쪽에서 19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나와 있듯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은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채점할 때 1차적으로 서론만 잘 써도요, 여러분들이 채점자의 호감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서론의 기능이 뭐냐면 내가 이 글을 왜 쓰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무슨 제기? 문제의 제기. 내가 왜 쓰는가? 이 글에 대한 설득하기 위한 측면에서 서론 쓰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결론의 기능은 뭐냐면 그 문제에 답이 있어야 되겠지. 답. 그것을 우리가 뭐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왜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논거를 제시하는 거죠. 논거. 설득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쉽게 제가 수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서론은 x-는 뭐가 되고 2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뭐가 되죠? x는 3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답이 나와 있는 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수학적에서 제시되는 것도 논리적으로 나오는 거죠. 글도 마찬가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에 관해서 이제 배워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0페이지 보시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 쓰기를 제시했죠. 그래서 서론의 기능은 무슨 제기? 문제 제기. 이 문제를 제시하는 거, 제시야. 그 문제 제시에 따라서 결론과 연결돼야 돼. 그러면 그 답을 주장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자, 유치원 교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제시되는 측면에서 자,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무엇하다? 부족한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게 이제 이번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뭘 써야 돼? 답을 써야 되겠지. 그러면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왜 개선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래서 학습 공동체의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교육과정의 의미 이렇게 논리적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야 돼. 이 글이 잘 쓴 글이 뭐냐 이렇게 된다. 서론만 보고도 우리가 결론도 알 수 있고 본론만 보고도 서론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빠져도 이걸 알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퍼즐처럼 서론과 본론 결론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눈치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20쪽에 있는 샘플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OT 자료도 올려놨는데 기본적으로 제시된 걸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갈수록 신문지상에서 영어 사용이 늘어가는 것 같다. 걱정스럽다. 21자 어느 신문에 등장한 영어 단어는 150여 개 있다. 이 중에서 영어학계 구분은 어렵자. 왜 어려서 우리말에 된 단어는 제하면 20개 정도 생소한 영어 단어가 있다. 뭐야? 요 단락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서론. 뭘 많이 쓰는 게. 어디에서? 신문에서 영어 사용을 많이 해서 걱정스럽다. 이게 문제제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연결시켜봐 쉽게. 그러면 어디에서? 신문지상에서 영어를 쓰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논리적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 왜 신문지상에서 영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지 그 논거를 어디서 제시하는 거야? 본론에서 제시하는 거죠. 자, 왜 그런가 보자. 그러나 외래어로 분류한 103여 개의 단어도 처음에는 생소한 단어에 속하다 알아야 한다. 자꾸 쓰면서 점점 익숙해진다. 물론 컴퓨터 용어같이 우리말 표현형 전문용어에서 시비를 걸 수도 있다. 그러나 집에 뭐로 같이 못합니까? 홈스테이 또는 사물함을 락커라든지 결국 신문에서 계속 영어 단어 처음에 영어 점차 국민에 낮아진다. 우리 말이 밀려나고 말 것이다. 자,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교재 20쪽에 나왔듯이 신문에서 뭘 사용하는 것이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걱정스럽다. 이게 문제제기야. 그러면 결론 주장에서 못합니까? 신문지상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신문지상, 신문장에서 영어 사용 문제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논거 제시까지 이렇게 구조를 제시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서론의 출발이 되면 그 서론이 어떻게 됩니까? 본론과 결론과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 고리가 연결이 돼야 우리가 논술 쓰기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거 채점할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논술의 체계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글의 논리적 체계성. 이 논리적 체계성이 몇 점이야? 3점으로 나와 있죠. 글의 논리적 체계성 3점으로 나와 있죠. 3점.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논리적 체계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나름대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다 잘 돼 있는가. 이걸 묻고자 하는 거죠. 패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깨달았다면 글을 쓰는데 내 글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글이 돼야 돼. 무슨 얘기냐면 서론에서 문제 제기와 또 예를 들어서 결론의 주장이 저는 얼토당토하다. 그러면 이거는 적절한 논리성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게 뭐냐면 논리적 글을 쓰는 게 가장 큰 의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수필적 표현은 좋지 않아요. 뭐냐면 부사를 많이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시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에 갖고 있는 이런 주장도 다 본론과 서론과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 깨달았죠? 자, 그래서 21쪽에 가시면 이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보자. 서론. 신문의 영어를 많이 해서 걱정이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야 돼? 본론을 쓸 수 있고 또 뭐 쓸 수 있고 결론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22쪽을 보도록 하자. 22쪽에서도 자, 본론. 신문지상에서 영어를 쓰면서 우리말입니다. 그런 홈스테이, 락커 이런 거 쓰게 되면 본론만 갖고도 뭘 알 수 있는 거야. 서론도 알 수 있고 뭐도 알 수 있고 결론도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보자. 결론만 보고도 신문에 영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본론도 유추할 수 있고 서론도 유추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거기 연습 문제 있는데 한번 보자. 결론이 교육 문제를 개선할 개혁 조치를 환영한다. 이게 주장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서론에는 뭐가 됐어? 교육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이유에 관련 논리적 근거는 어디서? 본론에서 이렇게 전개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1단계 요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제가 내줄 텐데 여러분들이
한국교원신문도 좋고 인터넷 사이트에 있어요. 등 여러 가지 보면은 사설이 나와 있어. 사설, 교육에 관련된 사설을 읽고 나서 핵심 문장을 찾아야 돼. 글이 이렇게 쭉 있으면 나는 어디까지 서론이다, 어디까지 본론이다, 어디까지 결론이다, 이렇게 밑줄을 긋고 한 줄로 쓸 수 있을 때 결론, 무엇이 문제이다, 무엇을 해결한다,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과제가 요번 주 과제야.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본론에서는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번 주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문 사설도 좋고요. 신문 사설도 좋고 한국교원신문도 좋고 이제 요즘은 뭐 이렇게 스캔을 뜰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걸 캡처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런데 서론은 여기 보니까 뭐가 문제이더라.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이 여기서는 여기까지 본론이고 또 여기까지 결론. 내가 이렇게 나눴다. 그거를 제가 우선은 이번 첫째 시간에 저한테 받아야 될 첨삭의 과제는 그거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첫 시간에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글의 논리적 체계성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논리적 체계성. 그래서 우리가 글을 잘 쓰려고 하면, 글쓰기를 잘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글을 잘 못합니까? 읽기를 많이 해야 돼. 읽기. 그래서 남의 글도 많이 읽어봐야 되고요. 나와 있는 사설이나 우리가 제시될 수 있는 논술의 글을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교재에 보면요, 수많은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도전해 나가 볼 겁니다. 그래서 책이 교재 갖고 있죠. 다 그 교재에 있는 뒤에 부분에 글들을 읽어보고 어디까지 서론이고 어디까지 본론이고 어디까지 그 다음에 결론이고 이런 연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걸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체계적 틀을 배운 다음에 많은 논제의 연습을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번 주 과제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사설을 해서 끄집어내서 어디까지 서론, 어디까지가 본론, 어디까지 결론. 그래서 최소한 5편 이상은 5편 정도 해서 그걸 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우선 제가 첨삭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자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마인드를 갖고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에 있어서 논리적 체계성을 다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2단계로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연습시키는 게 뭐냐면 2단계 과제 이제 서론 쓰기를 배워볼까? 무슨 쓰기? 서론 쓰기. 자, 여러분들 글의 첫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론 부분은요, 글을 누구나 잘 쓰고자 많이 해. 그래서 어떤 사람 뭐 속담도 쓰기도 하고 많이 쓰는데 서론에는 서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에 쓰는 법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쪽을 가시냐면 교재 어디 갔죠? 이거는 서론 쓰기를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서론이 또 화면이 날라갔네. 오케이. 교재로 따지면요, 여러분들이 66쪽을 보자. 몇 쪽을 보자? 66쪽. 자, 거기에 서론 쓰기가 나와 있죠. 무슨 쓰기 나왔습니까? 서론 쓰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과제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론은요,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글의 구조가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역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서론은 세 문장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론의 기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제 제기가 제일 중요해요. 무슨 제기가 제일 중요하다? 문제 제기.
그래서 서론 쓰는 법을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첫째, 첫 문장은 주의환기 문장을 쓴다. 무슨 문장? 주의환기. 두 번째는 문제 제기 문장. 세 번째는 방향 제시 문장.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론 쓰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거. 첫째 주부터.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령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뒤에 기출 문제가 있어요. 몇 쪽을 가시냐면 오케이. 245쪽을 보겠어요. 245쪽. 245쪽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주제 갖고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배점을 보니까 병설 유치원의 조직 문화의 긍정적 측면, 병석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잡을 수 있는 전체적인 배점에서 우리가 커다란 타이틀은 조직 문화인 거야. 무슨 문화? 조직 문화. 그러니까 조직 문화에 뭐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서론에서 쓰도록 한번 출발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주의환기 첫째. 책은 이렇게 써야 돼요. 어디 교육에서? 유치원 교육에서. 자, 뭐에 관한? 조직 문화에 대한 자,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야. 못합니까?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조직 문화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주의환기 문제에서는 여기 꼭 인식이란 단어 또는 관심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문장에서. 그러면 요만큼 주의를 끌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주의환기 문장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서론의 접속사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같으면 자, 앞에 있는 조직 인식이 증가했다. 요 키워드 가죠. 그래서 이러한 무엇에도 인식에도 무엇하고 불구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처음에 유치원 교육이었죠. 문제 제기는 더 줄여야 돼. 어디 현장에서?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자, 키워드 이제 어디 문화에 따르는 조직 문화에 대한 또는 따른 뭐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의환기에서는 무슨 단어? 관심, 인식. 그 다음에 문제제기에서는 꼭 문제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핵심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향제시 또 앞문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무엇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자, 여기는 조건도 쓰는 거. 거기 있는 배점에서 묻는 거 있죠. 질문이 나왔듯이 예를 들어서 A 초등 병설 조직의 긍정 측면을 알아보고 긍정적 측면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또 뭐가 있죠? 두 번째 논지에 보면은 B 초등 병설 조직 문화 문제점 네 가지. 문제점과 무슨 방안? 해결 방안의 끝에 이게 중요해. 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게 세 번째 문장의 키워드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론은 뭐 누구나 쓸 수 있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핵심이 되는 걸 끄집어내서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번 논제의 큰 흐름을 보면 기본적으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쉽게 말하면 이번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이해가 있는 거 없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이걸 다 묶는다면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까? 서론은 이렇게 어떤 관심이 있는 걸 써서 한 문장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꼭 있고 이러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게 공식이야. 그러니까 어떤 논제가 나와도 쓸 수 없어. 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사설 읽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교재 보시면 244쪽부터 또 240 몇 쪽입니까? 오케이. 241쪽. 자, 거기 2013년도 기출문제 다 탑재해 놨죠. 그래서 또 2238쪽 유치원 교직 논술 나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2013년도부터 앞으로 찾아서 5개년도 그러니까 2013부터 쭉 5개년도에 논제를 보고 무슨 쓰기를, 서론 쓰기를 작성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을 해준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서론과 복과 본론과 결론의 논리적 글의 핵심 개념을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글쓰기에서 무슨 쓰기? 서론 쓰기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자, 이 연습이 글쓰기 틀의 연습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논제를 줄 거예요. 그럼 논제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서론 써보고 본론 써보고 결론 써보고 이런 과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단계로서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누리과정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번 개정된 누리과정에서 어디 갔죠? 이론적으로 공부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여러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도 수업 시간에 하긴 하겠지만 다 모두 미리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봅시다. 사이트가 아이누리죠. 아이누리. 아시겠을까요? 아이누리. 이렇게 아이누리 검색하면 이렇게 포털 사이트가 나와. 아이누리 과정 포털 사이트. 자, 그러면 요번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안내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배움누리라고 있어요. 배움누리. 자, 배움누리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나왔듯이 고시문 이렇게 해설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배우는 2019 개정 누리가 해설서는 이제 누리과정 배우고, 그 다음에 놀이 이해 자료, 그 다음 놀이 실행 자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한번 읽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누리과정도 여기 있는 기본적 내용이 출제가 됐다는 걸 우리가 간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현장 지원 자료 뭐가 있나 보시다. 그래서 현장 지원 자료 보니까 이렇게 유아가 놀이 세상하는 사람, 그래서 사례집 운영 사례집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 놀이 관찰 인성교육. 자, 보자. 요번 논제가 학습 공동체겠죠. 학습 공동체. 자, 그러니까 학습 공동체에 관해서 2019 개정 놀이 과정이 이제 내주 에밀 접근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시되는 측면에서 학습 공동체의 효과를 물어봤잖아요. 요번 기출 문제에서. 그래서 학습 공동체 만들어가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습 공동체 만들어가는 데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제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학습 공동체를 끌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틈틈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여기 보면 학습 공동체 만들기 자료집을 왜 만들었는가? 그럼 못합니까? 여기 나왔듯이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제시된 측면에 관한 공부와 그 다음에 교사 무슨성과 자율성과 좀 오케이.
아이누리 지문을 설명하는 겁니다.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 이게 2019 개정 누리과정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유아 놀이 중심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요구 증가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교사나 학부모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다. 그 다음 이제 유아 교육의 질적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습 공동체를 통해 지원이 필요성이 대두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서 단순히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공동체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유아 놀이 중심 교육을 위해 학습을 만들어가기는 교사, 운영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의 간의 협력자, 지원과 협력하고 각 구성원 놀이를 지원을 역량을 강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측면에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9 개정 누리연도 공부하고 또 거기에 나온 측면에서 그래서 유아 놀이 중심의 교사, 운영자, 학부모 어려움의 지원자. 자, 그러면 보자. 교사, 운영자는 뭐에 대한 부족이 있고 여기 미치죠.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높은 교사 대 유아 비율이 있고 또 과정은 업무가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실천하기 어렵고. 그래서 학부모도 기본적으로 인지적 학습자보다는 놀이 가치를 이해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그래서 요번에 제시됐던 논제에서도 우리가 어디 갔죠? 아까 봤던 거죠? 학습 공동체의 특징 몇 가지와 두 가지와 교사, 개인,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대 효과 이런 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사례를 통해서 활용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측면에서 그런 백그라운드는 보니까 아이 누리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누리 포털 사이트 꼭 들어가셔서 자, 배움 놀이 들어가시면 고시문 해설에서 일단은 놀이 이해에 다음에 또 놀이 실행 자료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9 개정 놀이가 놀이 중심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놀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시될 수 있는 누리 과정에서도 여기 놀이 이해 파트를 통해서 출제가 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꼭 시간을 내서 틈틈이 한 번씩 읽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물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가져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타이틀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놀이 이해를 한번 볼까. 놀이하면 배우는 유능한 유아다. 그래서 놀이 이퀄 학습, 배움에 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2019 개정 논리는 배움으로서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래서 레즈엠의 접근법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 다음 유아는 뭘 움직인다? 몸을 움직인다. 감각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유아는 하고 싶은 걸 스스로 선택해서 한다. 자발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아는 못한다. 상상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간을 상상적 공간을 활용해서 주면도 알아야 되겠죠. 유아는 재미와 기쁨을 느낀다. 다 놀이 이해 자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과 관계를 맺는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측면에서 2019 개정 이해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 유아 놀이 의미에 관해서 그래서 유아 놀이는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막연히 노는 것이 아니라 못하니까 배움과 학습과도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또 유아 놀이가 배움으로써 지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놀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그 놀이 중심이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학습이 될 수 있는 놀이꼴 교육이 되면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시된 이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그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죠. 그 추구 인간상을 길러줘 5가지 인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상을 놀이 경험에서 바탕으로 해서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쭉 읽으면 조금씩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는 바로 자유롭다. 어디로부터 자유다? 목적으로부터 또 규칙으로부터 어디? 사실 또 시간과 공간의 경계로부터 자유다. 그럼 여기 봐봐. 시간과 공간의 자유 이게 나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제시된 측면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있어서 여기 부분 갖고도 오래 시간 시험에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자 잠깐 보면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시간, 공간, 자료, 활용, 유형 각각 측면에서 유아 놀이 지원 방안을 쓰셔 이렇게 나와 있었어.
뭘 얘기하냐면 2019 개정 놀이 과정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아이들의 융통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시된 놀이 이해 자료에 대한 나름대로 이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보도록 하자. 여기 집중을 한번 해서 볼까요? 일단 아이는 목적으로부터 자유로워했다. 목적.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활동을 또 보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놀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정해진 규칙으로부터 자유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기가 놀고 싶은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대로 상상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놀이는 특정 무엇과 시간, 아이가 더 놀고 싶어. 그럼 어떡합니까? 놀이 시간을 또 확대해야 되겠지. 그 다음부터 공간이 부족해. 그럼 역할놀이를 더 공간을 확대할 수 있겠지. 그래서 특정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나 이루어질 때. 이런 것들이 이번 교직 논술 주제에 나왔던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가져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놀이는 무엇이다? 주도적이다. 그래서 자발적 참여죠. 그러니까 뭐 인위적으로 참여. 그 다음에 뭡니까? 수동적이라 능동성 있고 또 내적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출제됐었죠. 시험에서 놀이의 특성에서 유아 주도성은 기본적으로 자발성, 능동성, 내재적 동기. 무슨 전개? 즉흥적 전개가 있다. 이런 거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놀이가 이렇다는 거 우리가 간파해서 이제 아이들이 못할 수 있습니까? 재미를 갖고 못할 수, 몰입할 수, 내주 의미로서 되겠죠. 그 다음에 감정에 해소하고 상상과 호기심, 유머. 이런 것들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시험 문제 답변은 어떡합니까? 접근하지 못한다. 그래서 해설서도 있지만 놀이 이해자로 놀이 실행자로 바탕으로 한번 내용을 봐주시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그 원격 자료 나와 있죠. 학습 공동체 그런 걸 틈틈이 탐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듯이 감정을 싹 틔우는데 기본적으로 뭐였습니까? 상상하죠. 발견하고 상상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비가 오는데 그 바닥에 물방울이 이렇게 기름이 있으니까 둥둥 떠 있잖아. 거기서 아이들이 이거 뭐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탐색 가능한 가설을 생성하고 그러면 실험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하고 이게 바로 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놀이라는 것은 인지적 부분도 중요하지 못합니까? 어떤 심미적 부분도 중요하고 그래서 정서적 긴장, 부드러움, 갈등을 해소하고 따뜻한가 못합니까? 배려, 아름다움을 배운다. 신미성을 배운다. 큰 의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놀이는 여전히 무거운 탐구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놀이에 대한 아이들 이해를 갖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든 겁니다. 놀이에. 그래서 우리가 제시된 측면에서 유아 놀이 경험과 또 무엇을 연결시키자? 추구하는 무엇과 인간상과 연결을 시키자. 이렇게 제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제시된 5가지 영역, 신체운동, 건강에 나와 있는 측면, 그 다음에 예술, 경험, 의사활동, 사회관계,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이 다 경험하려는 경험 중심이죠. 그래서 이미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지식, 태도, 기술, 가치, 누리 과정에 설명드렸죠. 지식, 태도, 기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놀이 속에서 함께 녹아들고 통합적으로 다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놀이 이해자의 사를 통해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이들 놀이 경험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 또 자주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그게 갖고 있는 측면에서 여기 5가지 인간상이죠. 그래서 건강한 아이, 또 도전 실패를 둔 자주적인 아이,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고 탐구 변화하는 창의적 아이, 그 다음에 더불어 표현하는 감성이 풍부한 아이, 그 다음에 배려하고 더불어 사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에 교육과정 3, 4, 5세 누리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연령별 누리과정은 인간상이 없었었죠. 근데 초, 중, 등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이번에 인간상을 다시 부활시킨 거죠. 5가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측면에서 아까도 봤듯이 이렇게 인간상, 더불어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자연스러운 사람, 감정의 풍부한 창의적 사람과 5개의 영역이 다 통합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고 호기심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놀이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갖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이거 왜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냐면 기존의 놀이는 못하면 그냥 학습 계획안을 짜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만 전개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책자로 프린트할 필요는 없어요. 컴퓨터 상에서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디 들어가고 아이 누리집 들어가면 배움 누리 있어요. 그러면 고시문 해설에 놀이 이제 해설서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그다음 놀이 2에 또 이제 놀이 실행 자료.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다음 주에 또 내용을 또 추가해서 설명. 그다음 현장 무슨 자료, 지원 자료 클릭해 보면 운영 사례집도 있고 놀이 관찰. 이렇게 클릭해서 쭉쭉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막연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무슨 집을 아이 누리집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올해 시험에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를 쭉 한번 훑어보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이 중심 교육까지 뭔가 그 곰곰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측면에서 아이들 놀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이들 놀이 제시된 측면에서 오케이. 지금 이제 소리는 안 나오는데 집에서 이제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스노우폰 놀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스노우폰 가루, 물 갖고 촉감을 갖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공동체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이미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체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공동체 측면에 뭐 메타버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 관해서 아이들이 이제 VR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우리가 이론 수업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아교육론 또 그 다음에 누리과정도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다 숙지를 해야 되지만 여기 있는 무슨 집 아이 누리 포털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잘 내 것으로 만들면 합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중심 유아중심 놀이과정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한 기본적 맥락들이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씩 해나가시면 도움이 될 거고 수업 중에도 제가 틈틈이 내용들을 더 설명을 해 주도록 할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글에 쓰는 방향을 좀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내용 부분도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더 필요한 자료들은 제가 또 자료를 해서 또 프린트 자료 나가고 그렇게 지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가급적이면 논술을 계속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편씩은 쓸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아까 1단계 5편, 다음에 2단계 기출문제 5개년 대보까지 서론 쓰기까지만 작성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